공고 문헌 속 화장 이야기라는 주제로 굿게이트 수석 연구원이신 방기정 강사님께서 강연을 해주시겠습니다. 방기정 강사님은 굿게이트 수석 연구원,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기술이사, 미국 동부 방문 연구 진행 중이십니다. 학력과 경력은 너무 많아서 소개하기가 힘들고요. 주요 연구 분야는 한국 고전 화장, 전통 화장 재현, 유무형 시각화, 패션과 뷰티 문화, 헤리테지 콘텐츠, 한방 화장품, 천연 추출물, 전통 화장품, 문화기술 3D 분장 시뮬레이션, 디지털 콘텐츠, 체험형 뷰티 VR, 공연예술 및 소품, 과학문화전시, 창의과학 융합교육, 공연예술 및 소품 등이 있습니다. 그럼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소개받은 방기정입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정말 저는 좀 오늘 이 자리가 의미가 있는 자리입니다. 사실은 제가 이 강연을 하려고 워싱턴 DC에서 왔거든요. 15시간 비행기 타고 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이렇게 좀 많이 와주셨으면 하는 그 바람도 있었고, 제가 지금 3년째 이 시각화 연구를 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한테 제가 알고 있는 즐겁고 너무 신기하고 재미있는 얘기들을 같이 함께 좀 나눴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제목을 물론 제 연구 그 제목대로 소개를 하고 싶었는데 제가 이제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함께 나누고 싶은 얘기는 여기가 지역적으로 안국동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그 한국 전통 화장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이제 해외 생활을 조금 많이 하다 보니까 해외에서 정말 한국적인 거 그리고 한국적인 아름다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궁금증을 가졌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저는 굿게이트 그 수석 연구원을 지금 하고 있는데 방문 연구를 좀 길게 하기 위해서 작년까지는 대학교에서 교수로 재직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수를 이제 그만두고 지금은 미국에 있는데 중간에 이 강연을 신청을 했던 걸 1월 달에 예, 그래서 특별히 이제 오게 됐고 시차 적응이 이제 조금 되는 상황에서 이 강연 끝나고 내일 모레 출국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오늘 조금 즐겁고 재미있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고, 제가 3년 동안 과연 어떤 연구를 재미있게 했는지 이런 것도 연구 분야가 될 수 있구나. 사실 여기 그 금요일에 과학 터치라든가 그리고 또 토요일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다양한 분야의 그 과학 관련된 그런 강연들을 많이 하실 텐데, 사실은 저는 제가 이쪽 연구를 하면서 많은 분들하고 같이 함께 공유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어서 지금 현재 뭐 특허 출원 중이거나 좀 그 오픈하기 조금 그런 부분은 내용을 전혀 넣지 않고요. 정말 여러분들하고 좀 재미있게 내용들을 좀 이어나가고 싶습니다. 왜 이게 안 될까요? 너무 빨리 가네요. 자, 오늘 제가 이제 해외에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정말 BTS 그리고 KBT 하면 정말 난리더라고요. 작년에 저희 아들을 데리고 갔는데 저희 아들이 미국에서 적응을 너무 잘해요. 그래서 이유를 물어봤더니 그 한국에서 온 키 크고 잘생긴 애 그 BTS 조금 닮았다고. 그래서 제가 이걸 좋아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거기다가 한국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면 많은 분들이 두 번째로 K뷰티 이런 얘기들을 하고 화장품은 확실히 기술이 정말 좋지. 그리고 첫 번째는 휴대폰이라든가 이런 아이폰에 대해서 IT 기술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만 두 번째는 확실히 이 K뷰티에 대해서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쪽에 일을 하다 보니까 과연 K뷰티가 무엇인가,
그리고 내가 왜 K뷰티를 알고 싶었는지, 이 연구를 왜 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간단히 조금 소개를 하고 시작을 하려고 해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한테 하려고 했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그렇다면 한국 그 K뷰티, 한국적인 아름다움의 어떤 그 기술력은, 국제적인 기술력은 무엇인가? 딱 세 가지 정도로 조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방금 전에 그 CSI 지문 보셨죠? 어땠어요? 재밌었죠? 저도 굉장히 여러분들하고 같이 체험하면서 재밌을 것 같아요. 왜? 안 보이는데 그게 나중에 지문이 싹 드러나니까 여러분 어때요? 아, 이렇구나. 진실을 알 수도 있고, 또 여러분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닌 거죠. 그런 것처럼 제가 하고 있는 게 시각화 연구거든요. 시각화 연구는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이걸 어떤 형태나 일정한 그런 모양으로 보여주면 훨씬 더 쉬울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이 근처에 이화여고를 나왔고요. 숙대를 나왔기 때문에 이 동네 토백이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잘하는데도 이게 너무 많이 변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찾아오다 보니까 많이 헤매서 한참 저쪽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게 됐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전혀 처음 보는 곳을 가시게 되면 제일 먼저 찾게 되는 게 뭘까요? 그러니까 전화를 걸어서 누구한테 뭘 물어봤어요. 여기를 어떻게 찾아올 거예요? 정독도서관을 어떻게 찾아올 거예요? 했을 때 전화로 뭐 오른쪽, 왼쪽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지도 한 장을 딱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금 쉬울 것 같죠? 예, 제 연구는 바로 그런 거예요. 예전에 이런 벽화라든가 그 다음에 뭐 초상화라든가 문헌에 딱 봤을 때 구체적으로 저는 이제 화장에 대한 거, 우리나라 화장품에 대한 거, 화장 방법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있는 것들을 다 모아서 이걸 영상으로도 만들어 보고 화학적으로 그걸 분석을 해서 직접 재현도 해보고 제조도 해보고, 그걸 지금 최근에 이런 그 유행하는 화장품에다가 접목을 해서 제품을 만들어서 수출도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대별 인물별로 이것을 이제 재현을 해서 영상도 이제 만들게 되는데, 그런 어떤 기술적인 방법에 대한 그런 시각화 방법을 세 가지 정도 여러분들한테 그 제가 연구한 거를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K뷰티가 과거와 지금 현재와 앞으로 미래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제가 생각하는 그런 그 정의를 조금 같이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장면은요, 어때요? 굉장히 예쁘죠? 제가 이거를 많이 재현을 하면 많은 분들이 요리도 잘하시네요. 근데 제가 제일 못하는 게 요리예요. 그래서 요즘에 미국에 있으면서 제일 힘든 게 한국에서는 이제 배달 문화도 쉽고 요리도 이제 그렇죠. 근데 그게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게 찬압이 아니고요. 신라시대 때 우리나라 이렇게 화장합을 고려 청자 색을 담아서 만든 화장합이에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굉장히 높이가 낮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넓은 이 상태에다가 뭐 연지도 넣고 눈썹 그리는 것도 넣고 굉장히 예쁘죠. 우리나라에만 좀 있는 게 이런 분합이라든가 아니면 경대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이렇게 드라마에 보면 거울을 착 세워가지고 그 안에 보면 서랍 속에 막 화장품 여러 가지가 들어있잖아요. 참 그런 문화가 한국에서는 굉장히 독특한, 너무너무 재밌는 문화인 것 같아요. 사랑방에 그렇게 경대 하나를 딱 넣어놓으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손님이 오시면은요, 화장품을 만들어서 선물을 했어요. 예전부터. 그래서 고려시대 고려도경에 보면 면약호라고 손님이 왔을 때 조금 더 귀하고 내가 선물을 하고 싶은 그 분 중에 좀 높은 신분인 경우 금이나 은으로 이렇게 호리병 같이 만들어서 거기다가 크림을 만들어서 선물을 했다고 하고요. 그냥 일반 분들 같은 경우에는 동이나 아니면 도자기, 이렇게 도자기는 열이나 햇빛에 굉장히 이게 강하기 때문에 그 변색할 염려도 없고요. 그래서 이제 도자기를 활용해서 많이 만들었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막 이쁜 병들이 되게 많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국화꽃 무늬라든가 굉장히 다양한 무늬를
사실 이게 여주에 있는 무형문화재 선생님한테 직접 제가 그림을 그려서요 재현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조선 시대에 뭐 공주라든가 아니면 왕실 여인들의 무덤에 있었던 그런 그릇들을 참고해서 이제 재현한 그런 내용들인데요.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어떤 방향으로 나가면 한국 뷰티도 지금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첨단 기술이라든가 IT 기술이라든가 굉장히 그 유망하죠. 그런데 제가 해외 나가서 느끼는 체감하는 건 정말 한국적인 화장품 기술이라든가 그 K뷰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그 기술력을 다들 인정을 하는데 우리가 우선 그 내용을 알아야지. 그렇죠? 앞으로 대책을 세울 수도 있고 앞으로 어떤 발전을 더 해야 되는지가 나올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한국적인 아름다움을 어떻게 기준으로 생각하세요? 아까 여러분이 그 수사대를 했지만 몇십 년 전에 그 범죄를 저질렀어도 증거가 남는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진짜 과거에도 그 조선 시대에도 고려 시대에도 한국에서 이런 사람은 참 선호했어. 이런 사람은 인상이 참 좋아. 저런 사람은 미인이야. 나라고 얘기했던 그런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같은 경우에는 동양의 어떤 뭐 여인들은 초승달 같은 눈썹에 뭐 백옥 같은 피부에 앵두 같은 입술 물론 묘사력은 좋지만 좀 상상이 가세요? 어떤 얼굴인지? 그렇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 관심을 갖게 됐냐면 그렇다면 이거를 그림으로도 그려보고 그 다음에 그들이 사용했던 화장품을 내가 직접 만들어도 보고 예를 들어서 황토를 썼다. 그리고 뭐 붉은색 흙을 골라서 얼굴에다 발랐다. 만약에 연지를 뭐 만들어서 그 직접 발랐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만드는 것인지. 근데 제가 이 연구를 하면서 놀라운 결과를 발견했는데 심지어 고려시대 때만 하더라도 삼국시대 때만 하더라도 한국에만 있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전 세계 어디에도 없지만 우리나라에만 있는 게 있더라고요. 또한 고려시대 때만 해도 화장품 기술이 별로 없었을 때인데 그때만 해도 면약이라고 다기능 멀티크림을 만들어서 썼다는 거죠. 근데 그게 지금 최첨단 그 A사, P사, C사 이렇게 있던 그 화장품 회사들의 그 기술력에다가 약간의 향료와 약간의 그 다른 성분들 넣은 것 외에는 기본 베이스는 똑같다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놀라운 건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그 고전에서 예전에 그 한국의 선조들이 이런 그 도자기에다가 만들어 놓고 썼던 뭐 이런 내용들을 제가 직접 그 그릇이라든가 재료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 보게 됐는데요. 제 이제 설명이 조금 길었죠. 저는 메이크업 아티스트로 이제 20몇 년간 28년 정도 일을 했는데 해외에서 이제 일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그때는 젊었을 때 제가 이제 이런 직업을 처음 갖게 돼서는 해외에 나가는 게 너무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손들어 해서 매일 이렇게 해외 나가서 일을 했고 해외에 있는 친구들하고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어느 날 문득 루마니아 친구가 저한테 프랑스에서 묻는 거예요. 나는 루마니아는 이런 그 화장 문화가 있었고 이런 화장품을 썼고 그리고 우리는 이런 거를 좋아해라고 얘기를 하는데 한국이라는 나라는 어딘지 잘 모르겠지만 너네는 어떤 문화가 있어?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이제 솔직히 말해서 이런 직업이 있다라는 걸 프랑스에서 이제 들어온 그런 커리큘럼 보고 이렇게 배웠지 문득 생각해 보니 정말 저도 모르고 있었고 그래서 이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제가 이제 조금 결심을 했어요. 내가 언젠가 계기가 되고 기회가 된다면 정말 아무도 잘 모르고 내가 찾아봐도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이런 연구를 한번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했지만 사실 이게 금전적인 거, 시간적인 거, 경제적인 거 이런 모든 거를 다 따질 수밖에 없었고 그때는 또 현장에서 일을 많이 하니까 이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다행히도 정말 이런 좋은 기회가 있어서 제가 이 연구를 3년간 해왔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공유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쁩니다.
우선 그 조선왕조실록은 정말 방대한 전 세계에서 어디에도 있을 수 없는 모든 연대기가 다 들어있고 아직도 무궁무진한 컨텐츠가 많이 있는 정말 좋은 고서입니다. 그래서 조선왕조실록이나 뭐 한약집성방, 뭐 동의보감, 뭐 여러분은 동의보감은 많이 알고 계시죠.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한방 화장품, 왠지 막 중후할 것 같고 왠지 그 왕비님만 쓸 것 같은 그런 한방 화장품들부터 굉장히 다양한 효능들이 들어간 것들을 군데 다 들어있는데 이거를 우리 일반인들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다 자료들을 모아서 우선은 첫 번째는 물리적인 방법을 통해서 다양한 뭐 2D 일러스트, 뭐 3D 시뮬레이션 이런 소프트웨어 프로그램들을 이용을 해서 우선은 좀 재현을 해봤고 시연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화학적인 방법을 통해서 예전에 그렇게 피부가 고왔던 다기능 멀티크림이 있었다면 지금도 똑같이 만들면 어떨까? 아니면 여기서 조금 예전에 그 레시피다 이런 걸 보면 요즘 최근에 그 백종원 씨라고 여러분 아시죠? 예, 굉장히 엄청난 인기를 얻고 있는 유튜버인데 그분이 유튜브를 하게 된 계기가 첫 번째가 굉장히 많은 레시피가 돌아다니는데 그건 본인의 레시피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정말로 쓰는 레시피를 알려주고 싶었어요 라고 그런 목적을 갖고 유튜브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엄청난 구독자 수가 느는 바람에 정말 인기가 많다고 해요. 그런데 사실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화장 그 재료들을 보면 뭐 두돈에다가 약간을 넣는다. 뭐 사양을 약간 넣는다. 뭐 아니면 조금 뭐 한 초큼 넣는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조금 정량화되어 있지 않는 그런 방법들이 많다 보니까 제가 이것저것 해보고 또 유해한 성분을 조금 뺀 상태에서 화장품 제조를 해보니까 이게 최근에 한국의 그 화장품 기술력에다가 더 아주 특별한 신소재, 소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특허도 이제 출원을 하고 한국적인 그런 어떤 아름다움이나 소재를 여기에 접목을 해서 화장품을 만드는데 이제 적용도 해봤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문화사적인 방법을 통해서 우리나라 뭐 조선시대나 고려시대뿐만이 아니라 자료는 많지는 않지만 삼국시대에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독특한 그런 화장 문화를 갖고 있었거든요.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들을. 그래서 그것들을 좀 정리를 잘 해보자. 그래서 누구나 다 알 수 있게. 여러분 사실 요리를 저도 잘 못하지만 유튜브로 많이 배우고 있지만 요즘 여러분 책 같은 걸 보면 잘 정리가 돼 있으면 여러분이 알 수도 있고 친구도 알 수도 있고 또 그 따님도 이걸 보고 또 배울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뭔가 이거를 증거물로 만들어 보고 싶었던 내용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화장품이 이제 수출이 많이 되고 있는데 최근에 이게 내용을 보시면 이거는 이제 원자재 수입이에요. 수입은 약간 그 비슷하게 가고 있는데 원자재 수입은 예를 들면 아로마라든가 뭐 아니면 천연 추출물 중에서도 좀 고가의 원료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유지를 할 수밖에 없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5년 동안 유일하게 무역에서 흑자를 내고 있는 건 화장품 분야거든요. 근데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해외에서 나가서 이제 반응을 들어보면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우선 메이드 인 코리아는 비싸지만 기술력은 최고다. 이런 인식을 갖고 있다는 게 저도 자랑스러우면서도 이걸 계속 유지를 해야 될 텐데 사실 1등은 외로운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지금 많은 그런 이론적인 자료와 이런 그 구체적인 그 자료들을 조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한국적인 그 이미지에서 이렇게 수출이 많이 되는 이유는 제가 생각하는 이유로 한국적인 이미지가 많이 가미되어 있으며 다양한 아이디어가 순환이 빨리 된대요. 요즘엔 뭐 일본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분들이 한국에 와서 많은 걸 배우는데 첫 번째 이유가 한국에서는 그 많은 아이디어를 신속하게 예를 들면 해외에서는 3달이 걸려서 6개월이 걸려서 나올 신제품이 한국은 조금 크게 이제 오버를 하면 이틀이면 아니면 반나절이면
완제품이 되어 나오는데 너무 얄미운 건 실수를 안 해. 그리고 너무 예뻐. 너무 완벽해. 그리고 기술력도 최고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아, 기술력이 있구나. 그게 이 회전율이 정말 빠른 것 같아요. 그러면 앞으로 이걸 계속 유지를 해야 되겠죠. 그래야 정말 화장품 강국으로서 그리고 한류의 어떤 지속이 좀 더 지속이 될 것 같아요.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올해로 이제 28년 넘게 이쪽 일을 하면서 해외에서 많은 이제 아티스트들하고 뭐 너네 문화는 어때? 그리고 너네는 어떤 화장품을 주로 썼어? 너네 그 선조들은 어떤 내용들을 썼어? 이런 것들을 참 많이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자료를 찾아보고 그 한국 특히나 K-뷰티에 대해서 고전이라든가 요즘 최근에 이런 현재에 대해서 그 많이 관심을 갖게 된 이유는 이런 그 평범하게 제가 정체성 없이 일을 하다가 보니까 해외 나가면서 이런 그 한국의 전통 화장에 대해서 재현을 많이 했어요. 처음에는 방법을 모르니까 화면에는 고전 화장 그 재료들을 놓고 이쪽에다가는 실제로 저희가 현대에 있는 그 화장품을 갖고 재현을 했었어요. 그런데 어느 시점이 되니까 오송 화장품 박람회라고 있었거든요. 이제 그때 이제 제가 천연 재료들을 써보니까 너무 예쁜 거예요. 저는 사실 이게 별로 그 확신을 못했었는데 정말로 방앗간 가서 쌀을 빻아서 그 가지고 와서 그 가루를 바르고 또 실제로 석류의 즙을 내서 입술에다 바르니까 그렇게 예쁜 거예요. 아하, 선조들이 진짜 썼던 방법들 중에 이런 방법들도 우리가 충분히 감안을 할 필요가 있구나. 뭐든지 가공을 많이 한다고 이쁜 건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좀 더 구체적으로 구체화를 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제가 연구를 하게 됐는데요. 우선은 이 세 가지 방법을 통해서 물리적인 방법으로는 우선은 일러스트, 그림 여러분 그리는 거 아시죠? 그래서 뭐 눈썹 모양이라든가 뭐 이런 거를 그 재현을 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런 화학적인 방법을 통해서 천연 추출물을 어떻게 추출하느냐, 그리고 신소재를 어떻게 지금 현대에 맞춰서 사용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장신구나 헤어나 이런 시대별로 인물별로 좀 더 구체적으로 나눠서 재현을 하게 됐는데요. 지금 제가 그러면 미국에서 도대체 무슨 연구를 하고 있느냐? 이렇게 만든 내용들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면 그렇게 하면 되는구나. 저 책에 이 책에 다 나와 있는 내용들이 이런 걸 말하는 거구나. 이제 그런 내용인데 이거를 좀 더 디지털화해서 여러 가지로 디지털 컨텐츠로 전환하는 그런 연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고문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료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게 그 시대에는 그걸 그렇게 사용했구나라는 걸 알 수 있듯이 저희도 디지털 컨텐츠로 많이 이렇게 자료들을 모아놓으면 요즘 여러분 유튜브 보면 모든 걸 다 알 수 있잖아요. 정말로 뭐 많은 내용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어떤 내용 중에 그 디지털로 이제 나중에 빅데이터든 뭐 굉장히 많은 분야에 응용을 하겠지만 그런 자료의 일환으로 지금 자료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하고 이제 조금 지루하시겠지만 몇 가지 이제 물리적인 방법. 그럼 물리적으로 방법을 뭘 썼느냐? 예전에 아까 제가 한국적인 아름다움은 초승달 같은 눈썹, 버드나무 가지 같은 뭐 그 얼굴 뭐 이렇게 했다고 하면 과연 그게 어떤 눈썹이냐는 거죠. 지금 보시는 것은 이제 서양인이고요. 지금 요거는 그 한국인 얼굴에다가 제가 그 문헌에 나온 그 눈썹을 재현을 한 건데 이 표준형 눈썹에 이게 정확하게 맞는다는 거죠. 표준형 눈썹은 뭐냐면 자기 눈 모양에 맞게끔 이 눈썹을 각도와 그리고 수평과 시작점, 끝지점 그리고 이 각도에 따라서 이 얼굴 모양이 틀려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눈 모양이 다 틀리면 표준형 눈썹이 다 틀려요. 어떤 분은 눈이 땡글땡글하신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눈이 갸르스름한 분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자기 얼굴에 맞는 표준형 눈썹은 다 틀리겠죠. 어떤 사람은 거의 일자에 가까울 거고 어떤 분은 굉장히 각진 눈썹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것처럼 주로 밤색이라든가 이런 회색 펜슬을 이용을 해서 피부나 눈썹, 머리색이나 눈썹 색깔, 눈동자 색에 맞추는 게 가장 자연스럽고 이쁜 눈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왜 표준형 눈썹을 설명을 드렸냐 하면 예전부터 동양에서는 굉장히 눈썹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어요. 왜? 눈썹은 얼굴의 지붕이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해요. 여러분 혹시 눈썹을 지으면 여러분 표정이 화가 났는지 아니면 신나고 기쁜지 아니면 우울한지 알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진짜? 정말? 한번 집에 가서 우리 실험을 해볼까요? 여러분 눈썹이 없으면은 말이죠. 여러분이 눈으로 아무리 연기파 배우라 하더라도 여러분이 화가 났는지 실제로 기분이 좋은지 잘 몰라요. 아까 어떤 분도 기생충이나 뭐 여러 가지 영화들 얘기해 주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박찬욱 감독이라고 혹시 들어보신 적 있죠? 그분이 예전에 사이보그도 괜찮아라는 영화를 하나 만들었었는데요. 정지훈 씨하고 임수정 씨가 주연을 했는데 눈썹을 전부 흰색으로 탈색을 했어요. 여배우한테 눈썹을 다 밀으라고 하는 거는 너무 가혹하다고 해서 흰색으로 전부 탈색을 해서 눈썹이 없어 보였거든요. 근데 너무너무 신기하게도 그 사람이 맡은 역할이 두 분 다 어떤 역할인지 아세요? 약간 정신병? 그러니까 표정이 없어야 되는데 이 박찬욱 감독이 선택한 방법은 눈썹을 없애는 건데 눈썹을 밀려고 보니까 차마 여배우한테 할 짓은 아닌 것 같아서 탈색을 시켰는데 정말로 그 역할에 충실했다는 거죠. 진짜로 아무런 표정을 읽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가 없는 게 눈썹이라는 거죠. 그래서 당나라 현종이라고 여러분 양귀비 아시죠? 예, 그때 이 임금이 10가지 눈썹을 그려라 화공을 데려다가 10가지 눈썹을 그려라 그래서 신미도를 완성을 하게 되는데요. 한국에서는 그거를 좀 창조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 순종 9년에 빙어각 이씨라고 하는 분이 사실 이런 고문원 가치로서는 동의보감에는 못 미치지만 굉장히 잡다한 내용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고추장 담그는 법, 뭐 염색하는 법, 뭐 아니면 피부가 고와지는 법, 뭐 아니면은 빨래를 뭐 굉장히 잘하는 법, 뭐 굉장히 다양한 지금으로 말하면 백과사전인데요. 그 내용에 지금 말씀드렸던 10가지 조선시대의 순종 때 유행하는 눈썹을 노래로 표현을 해서 지금 밖에서 이런 노래가 유행을 하는데 들어보니 10가지 눈썹을 유행하는 눈썹을 노래로 만들었더라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그러면은 10가지 눈썹을 만약에 그렇게 노래로 아니면 글로 이렇게 나타낸다면 어떤 형태인지 안 궁금하세요? 저는 사실 되게 궁금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종이에다가 그려봤어요. 그리고 요거를 이제 이런 컴퓨터 3D 시뮬레이션 제가 이제 에트리하고 같이 연구 개발을 한 부분인데요. 이런 3차원의 아바타에다가 이제 화장 그대로 질감을 살려서 이제 했던 이런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서 눈썹을 재현을 해봤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내용이에요. 귀합청소에 나오는 10가지 유행하는 눈썹에 대한 노래가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원앙이 나르니 원앙이 여러분 원앙새 아시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결혼하면 원앙새 2마리를 이렇게 딱 갖고 있는 것처럼 다정하다는 그런 뜻인데 이 새가 날아가는 그 모습이 눈썹이 그렇게 생겼다는 건데 사실 이렇게 글로 봐서는 상상이 조금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요거를 이제 언어로 이런 형태를 표현하는 걸 시각시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시의 형태인데 이런 형태를 묘사한.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은유나 아니면 시를 이렇게 묘사한 그런 내용인데 굉장히 좀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똑같은 모델에다가 똑같은 머리 형태의 눈썹만 바꿨네요. 예. 이렇게 이 모델이 굉장히 고생을 했어요. 눈썹을 밀어야 되는 그런 감안을 하면서 나중에 예를 들면 이런 눈썹 같은 경우에 눈썹 다 밀었죠. 뭐. 그렇죠? 그래서 이 10가지 눈썹을 재현을 해서 직접 영상을 한번 만들었는데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볼게요. 잠시만요. 조선시대에 유행하던 10가지 눈썹에 대한 노래인데 저희는 영상으로 한번 볼게요. 개원 어애미, 아까 말씀드렸던 원앙이 날아가니 물결이 파도 치는데 그 눈썹 모양이라는 거죠. 지금으로 얘기하면 가장 표준형 눈썹에 이제 해당하는 눈썹인데 이제 소산미, 지금으로 생각하면 약간 도톰하고 동안 얼굴에 잘 어울리는, 여러분 나이가 조금 어려 보이시려면 이런 눈썹 활용하시면 좋아요. 소산, 춘산이 비록 작으나 구름 어린 오왕미. 지금으로 얘기하면 예전에 한동안 이런 눈썹 유행했었어요. 눈썹 다 밀고 이렇게 한 줄로 싹 그리는 거. 저도 젊었을 때 했었는데. 그래서 이런 오왕미도 있고요. 삼복미, 지금으로 얘기하면 약간 지적이면서 이지적인 그런 이미지를 표현을 할 수 있는 그런 눈썹인데 유명한 그 삼봉 위에 하늘에 그 달이 떠서 그 비치니까 이런 느낌이 난다라는 거죠. 그리고 수주미, 이건 진주로 이 눈썹 아미가 요걸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눈썹이 굉장히 좀 특이하죠. 이런 눈썹은 지금은 조금 부담스러울 것 같긴 해요. 그렇죠? 원릉미, 그래서 여러분 뭐 중국 영화나 아니면은 그쪽 그런 보시면 이렇게 매서워 보이는 그런 이미지 캐릭터를 때 많이 보실 수 있구나. 장군. 예. 근데 이때 당시에도 이런 그 유행하는 스타일 중에 이런 눈썹도 있었다는 거죠. 마지막에 이제 거의 분초미인데요. 예전에 약간 그 나 화나 있어. 지금 앵그리버드 같지 않나요? 예, 저는 약간 그런. 그래서 이 친구가 모델을 하면서 굉장히 좀 당황했었던 그런 눈썹 중에 하나인데, 그 다음에 이제 하면미, 이 눈썹도 나름 괜찮은 것 같은데 이제 이걸 가지고 설문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눈썹을 잘 봐두시고, 이 눈썹이 정말 하기가 힘들었어요. 이 친구가 마지막에 이걸 이제 순서를 마지막에 했어요. 왜냐하면 눈썹 다 밀고 하다 보니까 이 친구가 원래 제 눈썹으로 돌아오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후일담이. 네. 이런 도움미는 약간의 그 불운이나 좀 안 좋은 이미지이기 때문에 예전부터 인상이 별로 그렇게 그 좋아하지 않는, 약간은 좋아하지 않는, 혐오하는 그런 눈썹 중에 하나였는데, 옛날에는 이렇게 10가지의 유행하는 그 선호하는 눈썹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동양에서는 굉장히 여성의 아름다움을 초승달 같은 눈썹이나 그다음 눈 화장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일본에서는 주로 이제 그 눈썹에 그 진한 색깔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아이라인이라든가 이런 걸 강조를 많이 했고요. 중국도 마찬가지고. 근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이미지와 조화를 많이 생각을 했기 때문에 눈썹에 굉장히 다양한 재료들을 섞어서 색상을 다르게 해서 이미지를 다르게 했다는 거죠. 예를 들면 금가루를 섞거나
아니면 뭐 연지가루를 섞거나 아니면 뭐 황토가루를 섞어서 색깔을 조금 다양하게 해서 지금으로 얘기하면 톤을 다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눈썹을 그릴 때 시커멓게 그릴 때도 있고 밤색으로 그릴 때도 있고 회색으로 그릴 때도 있잖아요. 그런 눈썹들을 다양하게 색깔을 만들어서 썼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당시 눈썹 모양이나 이름을 다양한 노래 형태로 만들어서 눈썹 모양이랑 형태를 굉장히 관심을 많이 나타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까 2D로 그린 그림하고 그다음에 실제로 얼굴에다가 이제 재현한 얼굴을 이제 저희가 길거리를 지나가는 대전역에 제가 이제 대전대학교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대전역에 이제 내리는 분들한테 여러분 혹시 예능 프로그램 보면 이렇게 블라인드 테스트라고 이름은 안 가르쳐주고 그냥 이 눈썹만 딱 캡처를 해서 보여주면서 어떤 눈썹이 제일 좋으세요? 스티커를 이렇게 계속 붙였죠. 길거리 그 블라인드 테스트를 했는데 그렇게 해보니까 이 10가지 중에서 가장 선호하고 매력적으로 예쁜 눈썹은 개원어엠이다. 그리고 남자들은 눈썹 화장 유형 중에서 저 개원어엠이가 협상도 잘할 것 같고 설득도 엄청나게 잘할 것 같다. 그렇게 대답을 했고요. 여자들은 이런 그 개원어엠이 같은 경우에 첫인상도 좋고 호감도 제일 좋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금 이 개원어엠이가 이런 느낌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 10가지 눈썹 중에서 가장 이쁘다고 생각하는 눈썹 모양하고 현재 우리 유행하는 눈썹하고 비교했을 때 어떤 걸까? 어떤 게 제일 가까울까 해보니까 이게 개원어엠이하고 소삼미하고 삼복미 이 3가지가 1등, 2등, 3등 이렇게 됐다는 거죠. 어떻게 좀 동의하세요? 예,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물리적인 그 방법으로 저희가 개원어엠이나 소삼미, 삼복미가 인기가 있는데 제가 요즘 최근에 이런 트렌드를 따져보니 얘는 표준형 눈썹에 가깝고요. 이 친구는 그 동안 얼굴, 눈썹을 좀 짧게 그리고 도톰하게 그리는 동안 얼굴을 연출할 때 많이 하는 눈썹이고요. 이 눈썹은 굉장히 지적이고 좀 이지적인 그런 이미지를 할 때 선호하는 눈썹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다양하게 이제 스티커를 자유롭게 붙여서 저희가 실험을 했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수주미하고 부름미는 좀 아니다. 아무리 그래도 유행을 했어도 지금은 좀 이미지하고 좀 안 맞는 것 같아. 조금 어색하지 않아? 비호감이야. 예, 저도 조금 동의를 하는 편인데 어떠세요? 괜찮으세요? 예,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눈썹을 하고 나가면 어떨까요? 맹구예요. 네, 예,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온라인으로 보냈습니다. 얼굴을 10초간 보여주고 이 사람이 어떻게 느껴집니까? 형용사로 단어를 얘기를 해주세요. 라고 남녀 300명씩 600명한테 이제 온라인으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많은 분들이 이 개원어엠이는 아름답고 매력있고 섬세하고 은은하고 관능적이다. 그렇게 여러분 좀 동의하세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 개원어엠이는 약간 정드는 느낌, 통일감, 시원하다, 고급스러운 이런 단어들을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 또한 밝고 좋은 이미지, 세련된 이미지, 신선한 이미지로 개원어엠이를 선택을 했습니다. 사실 뭐 600명이 선택을 했다고 해서 그게 뭐 전체는 아니지만 그래도 참고할 만한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아까 수주미 보셨나요? 제가 좀 아까 그리기가 제일 어려웠다고 그 모델한테 제가 직접 다 시연을 한 건데 이게 되게 어려웠어요. 그런데 이 눈썹은 많은 분들이 남성적이다라고 느꼈어요. 저도 조금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사극 분장을 할 때 장군 눈썹을 그릴 때 이렇게 그려요. 근데 참 희한하죠, 그렇죠? 그래서 남성 중에서 장군 중에서 이 눈썹산이 뒤로 많이 올라가고 여기가 높을수록 용감하고 씩씩한 장군. 뭔가 이렇게 거칠고 용맹하고 이런 걸로 많이 하고요. 남자분들이 눈썹산이 낮으면 낮을수록 약간은 조금 비겁하거나 그 다음에 이제 뒤에가 얇아지는 경우 여자 눈썹에 가깝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분장을 많이 할 때 뭐 사극이든 사람 얼굴 그냥 일반 현대물이든 그 사람의 캐릭터를 표현할 때 눈썹이 가장 중요해요. 그러니까 나이가 어린 사람이든 나이가 든 사람이든.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 마지막에 한번 보세요. 오왕미. 아까 제가 눈썹이 굉장히 얇다고 했잖아요. 이거는 가벼운 느낌. 근데 진짜 가볍지 않나요? 정말 날아갈 것 같죠? 눈썹이 하나도 없고 밀고 그냥 한 줄로 싹 그린 것 같은 그런 이미지가 확실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느끼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분초미는요. 굉장히 동적이고 날아갈 것 같지 않나요? 그 새의 날개 같죠? 예. 그리고 독특하다, 개성이 있다, 추상적이다. 이런 이미지들을 단어들을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물리적인 방법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반적인 뭐 종이나 이런 2D 그리고 3D 시뮬레이션 그리고 실제로 모델에다가 이제 적용을 했을 때 이런 결과물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화학적인 방법으로는 최근에 이제 좀 많은 특허를 출원 중이라서 100%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이제 지금 보시는 면지법 같은 경우에는 고려시대 고려도경이나 굉장히 다양한 문헌들의 이 화장품 제조 방법이 있는데 이것들을 다 모아서 예를 들면 뭐 이거 2돈에다가 이거 1돈을 섞었을 때 뭐 뭘 조금씩 섞으면 이런 그 찐 효과가 나는데 이걸 빻아서 요거를 말리면 뭐 이런 효과가 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예전에는 이제 딸이 태어나면 집 뒤뜰에다가 아버지가 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홍화를 해마다 심었다고 해요. 홍화를 몇천 평을 심으면 겨우 추출물이 요만큼 나오니까 이 따님이 커서 결혼을 할 때 연지곤지 이쁘게 화장을 하려면 겨우 그거 조금 이제 모아서 꿀에다가 이제 섞어서 화장을 해줄 수 있을 정도로 정말 조금이었다는 거죠. 그건 비싸니까. 근데 그게 없으면 고추, 말린 고추를 뒤에다가 한지를 덧대서 연지곤지를 찍어줬으니 얼마나 좀 애리겠어요. 그쵸? 아무리 말린 고추라도 고추니까. 그게 이제 예를 들면 그렇게 돈이 없을 경우 그렇게도 했고요. 또 친정엄마가 이제 결혼을 할 때 따님이 이제 돈이 없어도 다른 건 몰라도 꿀 한 단지는 꼭 숨겨뒀다가 마사지를 하고 그 다음날 신부화장 잘 하라고 뭐 그런 일화도 이제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괜히 있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이게 타당성이 있다는 거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화학적인 방법은 예전에는 식물성, 그 다음에 광물성, 흙 같은 거, 돌멩이 이런 거죠. 그 다음에 그 동물성, 예를 들면 뭐 벌레 같은 거, 뭐 아니면은 그 굉장히 다양한 그런 동물성 재료들을 사용을 했는데 한국에서는 천연 추출물을 많이 활용을 했어요. 왜 주변에 이제 많이 있는 것들. 그러다 보니까 주로 어떤 방법들을 많이 했냐면 증류법, 수증기나 물을 많이 이용했는데 찌는 거. 예. 찜기에다 놓고 찌는 거, 수증기. 그다음 물에다 넣고 삶는 거. 예. 그래서 이제 추출한 그런 재료들을 사용을 했다라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뭐 압착법이나 용매 추출법, 냉침법 뭐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이제 요 재료들을 얼만큼 찌어야 돼? 얼만큼 말려야 돼? 그리고 얼만큼 넣어야 돼? 뭐랑 얼만큼 섞어야 돼? 그거를 이제 직접 재현을 하면서 요즘 최근에 몸에 나쁘지 않은 것들을 성분들을 계속 성분을 연구를 해서 만들었다는 거죠. 예전에 문헌을 보면 연지 만드는 방법이 나와 있어요. 지금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홍화가 완전히 익어서 붉은 빛을 띌 때 따서 그릇에 찌어 넣는다. 그 위에 독고마리 풀을 덮어 삭히고 말려서 보관했다가 단수를 부어 노랑물은 밑거리나 개오기를 드린다. 사실 여러분 이거를 지금 읽으시면 아, 예전에 이렇게 화장품을 만들었구나. 사실 이게 관심이 있어서 저처럼 막 해보지 않는 이상 일반 분들은 좀 어려우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를 굉장히 다양한 다이어그램이나 아니면 직접 재현한 동영상이나 아니면 직접 만든 방법을 이제 특허 출원이나 이런 방법들을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재료를 보여드리고 싶었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거는 이제 그 YTN 사이언스라고 하는 그 TV 프로그램인데
제가 이제 이때만 해도 연사연지를 만드는데 이제 수은 관련해서 이제 중독성도 있고 별로 좋지도 않은데 이거 예전에는 이렇게 만들어 썼어요 하고 시연은 했지만 이제 궁금한 거예요. 직접 내가 만들어 보면 어떨까? 진짜로 지금도 나쁠까? 만약에 예전보다 훨씬 과학기술도 발전했으니까 그 방법들이 조금 더 지금은 개량화되지 않았을까? 이제 그렇게 해서 이 방법은 이제 시작을 해본 거죠. 자, 그래서 그 부분과 또 이제 눈썹도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한국은 유일하게 외국에서는 다른 나라에서는 약간 비슷한 뭐 중국, 일본 다 비슷한데 그냥 그대로 썼다면 한국의 그 화장의 특징은 뭐냐면 한국은 색깔을 잘 섞어. 쉽게 말하면 외국에서는 연지를 막 발라요. 그리고 그 위에다 파우더를 발라. 그러면 색깔이 약간 잘 섞이지 않겠죠. 근데 한국은 파우더하고 연지를 미리 섞어. 그래서 색깔 분을 만들어요. 굉장히 곱게 갈아서 그걸 바르면 내가 원하는 그 색깔의 그 중간에 원하는 색깔대로 다 표현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게 지금 눈썹에도 나타나는데 보시는 것처럼 뭐 예전에 이제 한국에서는 좀 은은한 인상을 해야 돼. 내가 왕실 여인이거나 왕실 뭐 왕비다 그러면 눈썹에다가 금가루를 섞어요. 그럼 약간 황토색이 돼요. 은은하게 우아하게 보이는 거죠. 그리고 이제 특수 신분의 기생이라든가 뭐 아니면 장학원에서 이렇게 음악을 하시는 분들은 눈썹을 굉장히 시커멓게 그리다 보니까 멀리서 딱 봤는데 옷이 아주 귀티나고 예뻐. 비단이고 막 반짝반짝해요. 근데 얼굴이 하얀색이면 아, 저 사람은 기생이거나 특수 신분의 여인이구나. 근데 얼굴이 핑크색이야. 그러면 아, 양반가의 교수가 오늘은 조금 농도가 얕은 복숭아색 화장을 했구나. 그렇게 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분도 표시하고 그리고 굉장히 다양하게 자기의 그 마음이나 느낌들을 표현을 했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한국 사람들은 눈썹으로 표정도 말하고 그리고 지금 내 현재의 기분도 많이 표현을 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다가 참기름 또는 꿀 이런 주변에 있는 재료들을 섞어서 다양하게 화장을 해서 사실 제가 이제 모델들한테 직접 연지에다가 꿀을 발라서 해보니까 굉장히 맛있고 예쁘고 예. 색깔도 다양하게 예. 할 수가 있었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래서 예전에 한국의 선조들이 이제 유물에서만 나온 그런 공주들 무덤 속에서 나온 그런 유물들 보니까 이런 이쁜 화장품 그릇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제가 활용을 해서 만들어 보니까 뭐 국화문이라든가 연주문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다양하게 했고 전 세계에는 없지만 한국에는 상감 기법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예, 상감 기법. 한국에서는 도자기를 만들고 먼저 다 마르기 전에 파요. 거기다가 흰색이나 빨간색 흙을 발라가지고 그쵸? 네 맞아요. 그게 한국에서만 유일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인데 이런 화장 도구들에다가도 다 활용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예쁘고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요. 예전에 그 왕실이나 일반 그 여인들이 천연 재료를 이용해서 화장했던 재료들을 다 넣은 거예요. 웬 가지, 웬 석류 다 썼어요. 가지는 염증도 없애주고 항염 효과가 있기 때문에 가지를 슥슥슥 문질러주면 피부 화장하기 아주 좋거든요. 작년엔 서울대 팀에서 가지의 효능도 이렇게 밝혀냈죠. 그런 것처럼 정말로 한국의 이런 한방 재료들, 천연 재료들은 많은 과학기술을 다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화사적인 방법 세 번째로는 이렇게 궁중 여인의 어떤 화장 방법들을 제가 이제 영상을 만들었는데 궁중 여인의 하루 지금 저랑 같이 한번 보실까요? 아 이거는 영상을 만들었는데 이번에 그 영상 축전에서 제가 장려상을 받아서요. 여기 옆에 있는 그 국립민속박물관에서 상영이 됩니다. 이거는 거기서 나오실 거예요. 한국에는 예쁜 말들도 많아요. 굉장히 담담하고 담박한 아주 깨끗한 화장이라고 해서 담장이라고 얘기들을 하고요.
눈화장을 하고 있죠. 지금 요거는 풀솜이라고 누에고치 그 껍질 그걸 가지고 섬을 다 엮어서요. 이렇게 얼굴에다 붓도 바르고 그다음에 볼터치도 하고 이제 그랬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렸던 키포인트죠. 한국에서만 분홍색의 이런 색분, 노란색 분도 있고요, 핑크색 분도 있고요, 하얀색 분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분들이 만들어서 썼어요. 그리고 이제 눈썹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색깔을 굉장히 다양하게 재료들을 다 섞고 만들어서 그때그때 내 상태를 딱 표현을 해주는 거죠. 아, 지금 여기에 나오는 모든 모델들은 다 저희 학교 제자 일반 평범한 학생들이라서 그래서 쌍꺼풀도 없고 호커풀인데 이쁘지 않나요? 네. 한국 여성들이 원래 이렇게 피부가 백옥이고요. 원래 이렇게 예쁩니다. 연지에다가 이제 꿀을 발라가지고요. 이제 입술에다가 연지 색깔을 이제 발라주고요. 주로 이제 참기름을 바르거나 꿀을 섞기도 하고요. 그렇게 해서 입술을 표현을 해줍니다. 지금 이거는 평상복이고요. 방위에다가 이렇게 첩지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쪽을 지어서 평상시에 일상생활 할 때 다니는 옷이고요. 이거는 이제 여러분 다 아시죠? 이거는 이제 결혼식 할 때 쓰는 건데 이렇게 연지곤지를 찍는 거는 일반적인 국가 행사라든가 이럴 때도 이렇게 성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꼭 결혼할 때만 한 건 아니었고요. 이제 위에다가는 쪽두리를 썼죠. 화관 대신에.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국가나 혼례, 의례, 어떤 기본적인 그런 예의를 갖춰야 되는 그런 자리에는 저렇게 화장을 하고 저런 당의를 입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런 걸 전부 천연 염료를 이용을 해서 옷 색깔이라든가 다 염색을 해서 입었고요. 이제 이거는 어윰이라고 하는데 이제 예전에 조선시대 중종 전에 이제 좀 화려한 그런 부분들이 많았을 때는 머리를 이렇게 얹은 머리에 따라서 이제 그 사람의 뭐 위용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그 표현을 했다고는 하는데 이걸 이제 나중에는 쪽으로 많이 그 변형을 시켰죠. 농개도 이제 지금 다양하게 있는데 오늘 시간상 농개는 생략을 하고요. 농개는 여러분 뭐 다 아시겠지만 진수아미, 여러분 진수아미 많이 들어보셨죠? 아, 미인의 기준, 눈썹은 날아가는 나방의 그 더듬이 같고 이마가 네모가 이쁜가요? 예, 여하튼 진주성에 가면 농계 초상화가 있는데 이제 거기에 맞춰서 이제 똑같이 재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대 여인들이 조선 시대 때 그 고려 시대 때부터 고조선, 삼국 이때부터 쪽집게가 있었어요. 그래서 체엽칠화라고 해서 예전에는 뽑는 그런 미용법이 있었기 때문에 전부 이렇게 눈썹이나 아니면 머리털을 이렇게 뽑아서 그 형태에 따라서 미인의 기준을 많이 맞추기도 했답니다. 근데 이제 조선시대에는 이렇게 네모난 이마가 넓은 사람이 예쁘다 이런 그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는 이런 스타일을 좋아했죠. 그래서 이제 만들어 봤고요. 자, 그래서 최근에는 제가 이제 이거는 2017년인데요. 베트남에서 화장품 기업들을 전부 그 공장이나 이런 데를 이렇게 투어를 하러 많이 와요. 이거는 베트남 쪽에 있는 과학기정통부 같은 그런 기관에서 이런 기업체의 대표들이나 이런 분들이 와서 한국에 있는 화장품 회사를 쭉 돌아보고 즉석에서 수출 계약을 맺는 거예요. 이제 그때 제가 조금 오바를 했는데 한복을 입고 근데 수출 계약이 원래 예정했던 것보다 한 3-4배 많이 하셨다 그래서 특별 보너스까지 더 받았습니다. 여하튼 굉장히 좀 의미가 있는 그런 내용인 것 같고 그때도 제가 이런 내용들을 좀 얘기 드렸고요. 최근에는 이번 9월 1일부터 사이버 외국어 대학교라고 거기에서 이제 한국인이 아니라 외국인들만 배울 수 있는 K-뷰티 마케터 과정인데 쉽게 말하면 한국에 있는 화장품을 해외에 본국에 팔려고 할 때 거칠 수 있는 교육들을 이제
했던 내용입니다. 쉽게 말하면 굉장히 인기가 이제 많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 같은 그런 주변의 천연 재료들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재현을 하고 사진을 찍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아니면 영상을 만들거나 아니면은 직접 제조를 해서 보여주는 그런 시각화를 다양한 시각화 모형을 만들고 있고 지금 미국에서는 그 시각화 모형 중에서 이것을 디지털 컨텐츠로 되도록이면 많이 다양한 형태로 저장하기 위해서 이북이라든가 플랫폼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간신히 이제 시간을 얼추 마친 것 같은데요. 아까 제가 처음 시작을 할 때 K-뷰티는 무엇인가? 내가 왜 K-뷰티에 대해서 알고 싶었는지 처음 여러분들한테 이제 그 원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생각하는 결론은 한국 사람들은 선과 형을 매우 조화롭게 그래서 눈썹뿐만이 아니라 뭐 피부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다양하게 조화를 이루어서 자연스러운 아름다움 그게 정말 한국적인 아름다움인 것 같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진짜 도자기 같지 않나요? 한국 분들 어디 가나 피부가 좋대요. 사실 저도 외국에 가니까 저보고 많은 분들이 딱 하는 말이 너는 피부가 뭐 왜 이렇게 좋냐고 해서 제가 내가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그래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물이 좋아서 그래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사실 그건 너무 과학적이지 않지 않나요? 네, 그래서 이제는 과학적으로 대답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국 사람들은 이런 꼼꼼한 눈매가 확실히 다른 주변국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일본이나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눈썹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한국 사람들은 눈으로 말해요. 내 마음은 눈썹으로 말해요. 예, 눈으로 말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이렇게 가지고 계시다면 나중에 여러분 혹시 친구나 외국에서 오는 아니면 동료나 많은 분들이 한국적인 아름다움은 뭐야? K-뷰티는 뭐야? 그렇게 물어보신다면 조금은 대답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저처럼 글쎄 너무 부끄럽게 이렇게 하는 것보단 저 같은 조금은 무모하지만 다양한 방법으로 연구한 그런 결과물들을 같이 공유한다면 만일 그런 이제 요즘 같은 글로벌 시대에 그래서 사실은 저는 글로벌 노마드 뷰티 학자로 지금 유튜브 채널도 개설을 하고 미국에서 지금 공부도 하고 연구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여러분들이 여기 계신 우리 학생들이 크게 된다면 더 글로벌적인 그런 친구가 된다면 한국적인 아름다움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한마디라도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오늘 제가 이런 연구에 대해서 같이 논의를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